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래요. 우리나라는 광복절인데 네팔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쪽에서 싸웠던 그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광복절이 많았죠. 그래서 인디아 같은 경우도 광복절이 인디펜던스 데이로 해서 기념을 합니다. 근데 네팔은 그때 따로 그 뭐 연합군에 참여해서 싸우긴 했지만은 그 어떤 뭐 식민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팔은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26,000명이 돌파했습니다. 26,000명 돌파했고 카트만두는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2020년 8월 15일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벨리의 다양한 제한이라는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히말라얀 항공 5단계 송환 작전 개시,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5일 토요일 코로나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46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6,019명이 됐습니다. 26,000대로 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100건 밑으로 떨어졌다 그랬죠. 100건 밑은 100건 밑인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98건. 세 자릿수 하다가 일단 두 자릿수 한 걸로 좀 의미를 갖고 싶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서 80명이 나왔고요. 랄리푸르에서 9명, 그리고 박타푸르에서 9명이 나왔습니다. 89. 그래서 현재 카트만두 벨리 전체 누적자는 1796명입니다. 내일이면 1800 돌파하겠네요. 정말 몇 명 안 됐었는데 거의 이제 뭐 2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3명이 나왔습니다. 3명이 나오면서 어저께 99명까지 됐었잖아요. 3명 나오면서 사망자 역시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감염 인원이 26,000을 돌파하고 사망자는 100명을 돌파했던 거죠. 사망자 지역은요, 까필바스투 40세 남성, 부뚜월에 있는 룸비니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퍼르샤 디스트릭트 빌건지 60세 역시 나라야니 코로나 병원에서 사망했고요. 지금 빌건지 쪽에서 지난번에 그 시위도 일고 그랬었잖아요. 사망자가 계속 나온다고. 빌건지에서만 지금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가 여기 너무 높아요. 지금 빌건지가 그래서 비상입니다 지금. 그리고 다누샤에서 50세 남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3명이 늘으면서 102명이 됐고요. 지금까지 네팔에서 이 102명이 남성이 80명입니다. 남성이 80명이고 여성이 22명.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성이 좀 강한 거로 나옵니다. 남성이 약하고요. 네, 그리고 완치자는 124명 나왔습니다. 124명 나와서 17,201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적게 나옴으로 해서 회복률은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66.5%였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66.1%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떨어지고 있는 구조예요. 이거 다시 70% 이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역소가 아니라 지금 집중치료 인원 28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193명. 다시 8,000명을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5,000명대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그 22일부터 록다운을 해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쫙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다시 이제 묶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뒤가 되면 아마 효과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다시 좀 끌어안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없는 지역은 5개예요. 거의 뭐 5개에서 6개, 7개 왔다 갔다 하는데 5개 같은 경우는 지금 성쿠아 사바 계속 말씀드렸던 곳이에요. 마낭, 무스탕, 돌파, 훔나. 이쪽은 사람들 말하자면은 그 오지 중에 오지에 속하는 데예요.
관광객들도 잘 못 가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쪽은 지금 현재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여기 중간에 나오는 그 머낭 무스탕, 여기가 머낭 무스타 돌파, 이쪽이 거의 그 무스탕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쪽 지역이고요. 상쿠아 사바는 마칼루하고 그 에베레스트 사이에 있는 그러한 또 오지입니다. 그리고 훔라는 저 어디죠? 극서부 쪽이에요. 극서부 쪽에 꺼널리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디스트릭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500개 이상의 활성 사례가 갖고 있는 곳이 5개가 있습니다. 디스트릭트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카트만두예요. 카트만두는 지금 1000개가 넘었고요. 카트만두, 마오따리, 라오따하, 퍼르샤, 모랑. 지금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빌건지 있죠. 빌건지가 바로 이 퍼르샤 디스트릭트 소속입니다. 그 모랑, 퍼르샤, 라오따하, 마오따리, 카트만두, 여기는 지금 그 활성 사례 자체가 500건이 넘기 때문에, 그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1000건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적색 지역입니다. 적색 지역이고, 네, 그리고 검역소 격리적인 인원 빠졌습니다. 190명 빠져서 현재 14,448명이 됐네요. PCR 테스트 역시 11,000건 넘겼습니다. 11,047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만 5,660건. 네, 50만 건 했고, 이제 60만 건을 향해 갑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은 뭐 열흘 안에 60만 건 하겠네요. 올리 총리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좀 브리핑 해드리고요. 네팔 전체 소식과 단신 묶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6일부터 야간 럭다운이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요일부터는 다시 디스트릭트 간의 이동을 통제시켰죠. 목요일이니까 무슨 요일인 며칠인가요? 8월 13일이었나요? 12일이었나요? 하여튼 목요일 때부터 그 디스트릭트 간의 이동이 금지됐고, 카트만두로 들어오는 차량, 나가는 차량 안 됩니다.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줍니다, 지금. 그래서 물자 운송 차량, 구급 차량, 경찰 차량, 군대 차량, 이런 것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트만두를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 한 25개 정도 그 지방 정부들이 문을 닫았어요. 셧다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카트만두, 박타푸르, 랄리푸르 업무 안 봅니다. 정부기관 업무 안 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선, 국내선 비행기, 장거리 버스는 8월 31일까지 안 다닙니다. 지금 다니는 거는 시내 버스밖에 없어요. 시내 가까운 데 다니는 버스와 그리고 택시만 지금 다니고요. 나머지 장거리 노선 다 없습니다. 지금 어디 이동 못해요.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그러나 대한항공은 지금 9월 29일까지 운항을 안 한다고 발표해 놓은 게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아직까지는 지금 이 8월달 그 전세기 얘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나오면은 제가 방송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잠시만요. 어저께가 아니군요. 새로운 소식이네요. 정부에서 의과대학들이 그 몇 군데 도시에 있는데, 의과대학에 그 새로운 그 프로토콜을 내렸습니다. 코비드-19 환자 치료를 위해 별도의 격리치료실을 설치하도록 모든 의과대학 병원에 지시하였습니다. 보건인구부는 전국의 의과대학에 코로나 환자를 위한 승인된 병상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별도의 격리 건물이나 방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 승인된 병상수가 만약에 300병상이라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100병상은 의무적으로 코로나로 지금 다시 만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 기존의 집중치료실 ICU는 다 있지만은 그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 그 격리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과대학 병원에도 없는데 일반 병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 위중해지고 그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는 지금 빨리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빠른 건가 모르겠습니다. 벌써 뭐 지금 1월 달부터 시작된 게 지금 8월인데 지금 병동 만들고 있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글롱 지역에서 들어온 소식이네요. 바글롱 지역 니스콜라에서
연속 강우로 촉발된 산사태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토요일 오전 2시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바글릉도 도로 잘 끊겨요. 잘 끊기고, 바글릉이 어디냐면요, 그 무스탕 갈 때, 버스로 갈 때 보면은 포카라에서 그 산을 하나 넘어가잖아요. 넘어서 도착한 가장 큰 도시가 바글릉입니다. 그 바글릉을 해서 껄리 건더키 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무스탕 머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산악 지역이라서 산사태 많이 나고 도로 항상 끊깁니다. 몬순 때문에 거의 매년 끊겨요. 매년.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 한국 친선병원 소식을 제가 전에 들었는데 여기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팔 한국 친선병원에서 간호사 3명을 포함한 4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후 응급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3명의 여성 간호사와 병원에서 일하는 보조원이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병원은 ICU, OPD 및 기타 서비스가 폐쇄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감염된 4명은 병원에서 격리되어 있고 의료진과 다른 직원들의 PCR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에도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네팔 친선병원은 1999년도 경희보건진료소로 시작을 한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지금도 코이카에서 그 예산 지원을 일부를 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아는데 이 네팔 한국 친선병원은 그쪽 그 박타푸르 지역에 있는 띠미 쪽에 있거든요. 사노 띠미 쪽에 있는데 이 띠미 쪽 지자체 소속입니다. 지자체에다가 일단은 그 시설을 다 넘겨준 상태이지만은 한국 그 코이카에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네팔 이 친선 병원 같은 경우는 네팔 정부에서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지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PCR 테스트도 하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리 극복하고 다시 코로나를 좀 잠재우는데 더 큰 이익을 좀 담당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죠. 신두팔 쪽 그 산사태 소식,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16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지금 시신을 찾지 못한 게 23명이라고 합니다. 23명이어서 지금 계속 군과 경찰, 수색대가 계속 흙을 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신두팔 쪽 그 산사태 나자마자 내무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직접 다 보고 주민들하고 면담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그 많은 그 촌락들이 모여 있는데 산이 하나 휩쓸리면서 중간이 하나 그냥 다 흙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마을 전체를 안전한 장소로 이주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내무부 장관이 또 발표까지 따로 또 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방송 사고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15일 오후 4시 7분에 상쿠아사바 보트콜라 지역에서 진도 4.2의 지진이 왔습니다.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4.2면은 좀 느끼기 어렵고요. 그리고 상쿠아사바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다가 이 보트콜라란 지역은 상쿠아사바 디스트릭트에서도 가장 북쪽 그 히말라야 산중에 있습니다. 산중에 있어서 저는 진도를 못 느꼈지만 하여튼 그 네팔 지진관리 앱이 있거든요. 앱에서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네, 네팔 전체적인 현황과 단신 소개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벨리의 다양한 제한. 카투만두, 랄리푸르 및 박타푸르의 최고 지구 책임자는 벨리에서 코비드-19 사례가 증가하고 대중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요일 자정부터 17일 동안 사람들의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및 활동 제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행정법 2028 6조 3항에 따라 발행된 이 명령은 금요일 자정부터 8월 31일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이미
카트만두 계곡으로 나가거나 들어오기 위한 차량 출입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열린 공간에서의 대규모 모임, 모든 종류의 축제, 자뜨라, 박람회 및 종교활동도 금지되었습니다. 영화관, 파티팰리스, 미용실, 스파 및 체육관도 8월 31일 자정까지 폐쇄됩니다. 벨리의 지방행정사무소는 또한 사람들이 노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금지하고 상인들에게는 길가 상점을 닫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전거와 손수레에서 야채, 과일, 옷, 기타 품목들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방행정부는 모든 교육기관도 폐쇄해서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들도 금지시켰습니다. 차량에 대한 홀수 짝수 규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건강 프로토콜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들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건강 프로토콜만 잘 따른다면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벨리에서 코비드-19 사례 증가에 대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난 7월 21일 봉쇄가 해제된 후 감염 사례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연방정부는 다른 형태의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방정부들에게 공공활동 제한부터 통행금지 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지방정부들에서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 중 10개 지구는 전체의 봉쇄 명령이 떨어졌고 15개 지구는 부분적인 봉쇄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카트만두 계곡으로의 사람들의 출입도 금지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사람과 차량 이동이 금지됐습니다. 레스토랑과 호텔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은 전염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8월 31일까지는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몇 식당만 영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들도 비행 재개 계획이 9월 1일까지 연기되었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격리에 사용되는 호텔을 제외한 모든 호텔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금요일 21개 관광 관련 협회들은 경제 전체를 해칠 수 있는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항공, 기타 비즈니스 활동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강한 항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봉쇄는 전송 체인을 끊는 데 도움이 되며 격리 및 격리시설 설치, 병원 침대 확대, 의료 종사자 교육, 그리고 테스트 확대와 같은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지방행정법 2028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령에 따라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고 500루피의 벌금형이나 1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100루피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커다랗게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요. 이게 금요일 자정부터 새로 그 프로토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적용이 다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되게 명시적으로 8월 31일까지 하겠다라고를 딱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간에 나오는 거 보면은 8월 31일까지 뭐 영화관, 파티팰리스, 미용실, 스파, 체육관 다 폐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8월 31일까지 그 명시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9월 1일부터는 풀린다는 얘기일까요?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지금 노점상들 다 단속하고 있어요. 노점상들 전에도 했지만은 뭐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죠. 노점상은 아무래도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 좀 눈에 가시잖아요. 행정부가 볼 때는. 근데 카트만두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요번에 이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들도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아무튼 지금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 낮은 땅 떠라이 지역에서 온 분들이거나
아니면 인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도하고 네팔을 오가면서 장사를 많이 해서 거기서 많이 이제 감염된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유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새로 알게 된 거 있어요.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신문에 났어요. 15개 그 레스토랑이 적발이 됐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대체 벌금은 얼마일까? 처벌이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여기 기사에 딱 나오더라고요. 500루피. 500루피랍니다. 500루피. 마스크는 100루피. 영업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업했으니까 500루피. 너무 좀 처벌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네팔은 그런 형태입니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해외에 고립되어 있는 네팔리들이 있죠. 지금 국제선을 다 막았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왔던 네팔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 지금 국가 자금으로 아니면 기금으로 여러 가지 지금 측면으로 해서 지금 송환을 시키고 있는 그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5단계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히말라야 항공 5단계 송환 항공편. 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팔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여러 나라에 고립된 네팔인을 귀국하도록 승인한 항공회사인 히말라야 항공은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운항 예정인 항공편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귀국 항공편의 항공료는 국가에 따라 372달러에서 465달러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항공사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네팔인을 데려오기 위해 8월 16일, 18일, 20일에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도하에 고립된 네팔인은 8월 17일, 23일, 29일에 송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송환 5단계에 따라 운항되는 전세기 4편은 각각 8월 19일, 22일, 25일, 27일에 사우디아라비아 담만에서 네팔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히말라야 항공은 8월 24일, 26일, 28일, 30일에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네팔인을 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쿠웨이트에서는 8월 21일 단 한 편만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5단계 작전 들어갔고요. 그리고 신문에는 안 났는데요. 4일 전인가 대한항공이 들어왔었어요. 아시는 분만 알겠지만은 대한항공이 들어왔는데 전세기로 들어왔는데 누가 비행기를 전세를 냈냐면은 한국에 고립되어 있는 네팔 노동자들이 전세기를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 때는 네팔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4일 전이면 언제죠?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겠네요.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듣지를 못해 갔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올 때는 대한항공을 타고 돌아왔고요. 나갈 때는 빈 비행기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전세기를 하려고 네팔 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쉽지 않았대요.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오는 비행기는 채워서 들어왔지만 나가는 비행기는 빈 비행기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빈 비행기로 가면은 아마 적자일 거예요. 적자인데 이 노선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네팔 정부가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브앤테크인데 네팔 노동자들은 들어올 수 있고 한국 사람은 나갈 수 없고 좀 약간 이건 좀 뭔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는가 좀 그렇게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소식 이렇게 세 가지 하고요. 앞으로는 이 서윤미 작가의 나의 히말라야 이 책은 지금 7권 팔았습니다. 앞으로 3권이 더 남았긴 한데요. 더 이상 이제 방송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TV 애청자분들께서 많이 아시고 그리고 좋은 내용 접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오늘부터는 따로 광고를 안 하고요. 그냥 방송할 때 제가 그냥 살짝 여기 옆에다가 놓고만 하겠습니다. 네. 구매해 주신 분들 그리고 구매해서 감상평을 달아주신 분들 그리고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TV는
아직까지 뭐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 공간에서 갇혀갖고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새로운 내용을 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네팔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네팔 뉴스와 코로나 브리핑 받아보실 분은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구독 옆에 종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전체 설정하시면 모든 자TV 방송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